부의 추월차선 79페이지.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남 탓하며 사는 사람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 히치 하이킹의 정치.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재무계획을 남에게 맡겨버리거나 부를 향한 여정을 대신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피해 의식만을 낳을 뿐이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히치 하이킹과 닮아 있다. 무작정 남을 믿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무작정 남을 비난한다. 행운에 대한 믿음과 우연에 기댄 생활, 비난하는 습관 등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다. 인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은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이다. 이들은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대가는 다른 사람이 지길 원한다. 이들은 평생 히치하이커로 살아간다. 이들은 스스로 체제의 희생자라고 믿으며 정부 또는 다른 기관과 자기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인생이 자기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믿는다. 이들은 세상을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뽑아준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존 F. 케네디의 발언은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었다. 지난 20년간 인도 여행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미국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미국 밖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까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냥 달라.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주택시장은 폭락했고 수백만 명이 돈을 잃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은 복합적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했다. 세부 항목들을 관가했고 계약서나 관련 법률은 읽어보지도 않았다. 정부가 보험을 설계하도록 놔두었다. 사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역사는 암울한 미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 역시도 경기 침체에 약간 영향을 받았다. 내 집값도 하락하긴 했지만 상관없다. 나는 내 집을 부자가 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구루들은 집은 가장 훌륭한 투자 대상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시장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도 나는 많은 손해를 입지 않았다. 시장은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추월차선을 탄다는 것은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인도를 걷는 히치하이커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5년 8월에 있었던 한 포럼에서 나는 7가지 이유를 근거로 대며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할 것을 예측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말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스스로 재무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진리가 더욱 확고해졌다. 나는 경제 뉴스에 나와 주택시장이 안전하다고 자신있게 떠들어대던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주류 매체의 보도 내용에도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의존하지 않았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의지했다. 나는 히치하이커가 아니라 인생을 직접 운전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을 직접 운전해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 즉 책임감을 얻게 된다.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2006년 나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아름다운 산 기슭에 있는
꿈에 그리던 집을 샀다. 그 집은 한때 피닉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했지만 꽤 큰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했다. 새로 사귄 친구 하나가 리모델링 업체를 소개해 주어서 나는 별다른 조사나 검토, 평판, 확인이나 허가증 검사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업체와 계약했다. 그런데 세상에 8개월이면 마무리되어야 할 일이 3년을 질질 끌었다. 내 일생 최악의 결정이었다. 그 업체 사장은 지독하게 능력이 없는 멍청이였다. 그래도 내 잘못이다. 스타워즈의 한 구절을 따오자면 이랬다. 누가 더 바보야? 저 바보야? 아니면 저 바보를 고용한 나야?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우선적으로 그 책임은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내가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집수리를 맡기기 전에 철저히 조사한다. 내가 내 잘못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나는 여전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며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떠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 스스로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피해자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실수와 실패, 그리고 성공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다음번 선택에 그것을 반영하라. 당신은 스스로 초래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 있는가? 게으르지 않았나? 나쁜 상황들은 대부분 나쁜 선택의 결과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인생을 장악하게 된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므로 다른 누구도 당신은 길 밖으로 밀어낼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을 장악하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다. 실패의 경험은 더 이상 피해의식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로 자리 잡는다.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면 당신은 스스로 인생의 열쇠를 남에게 쥐어주게 된다. 다시 말해 인생의 운전석을 남에게 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추월 차선의 핵심의 요약은 이렇다. 히치하이커들은 재무 계획을 남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스스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피해자의 법칙,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럴 힘을 내주지 않는 한 당신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책임이 선택을 결정한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인생의 운전석에 앉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며 의무는 그 다음 과정인 것이다.